남자가 입학 자격시험에 참가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여검신을 놀라게 했다.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는 시험관의 뒤로 이동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 검을 휘둘렀다. 그렇게 아카데미의 시험관을 물리쳤다. 이 장면은 한 번도 제자를 둔 적 없는 여검신의 제자 양성을 결심하게 했다. 그리고 여검신은 그의 체내에 또 다른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남자는 전생에 이미 검술 정점의 무적 검신이었다. 혼자 힘으로 인류의 숙적을 부상시켰다. 하지만 그는 청산자의 강함을 과소평가했다. 청산자에게 한 방에 심장을 관통당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갑자기 신비한 공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 안에 청산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힘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기억과 강한 영혼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내 모든 것이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운명을 나에게 맡겼다. 다시 눈을 뜨자 나는 풀밭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 바로 내 고향이다. 레나르도 마을. 나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설마 내가 정말 과거로 되돌아간 건가? 바로 그때 내 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손에 난 상처를 보았다. 이건 베일드 그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남긴 상처 같다. 나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런 놈에게 지다니. 앞으로 10년 후에 심판자가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났다. 심판자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전 세계 누구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전의 시간의 신은 내 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었다. 그저 아직 발휘되지 않은 것뿐이다. 내가 먼저 돌아가서 대책을 잘 생각하려던 찰나에 나는 오랫동안 괴롭혀온 베일들을 만났다. 그들이 나를 찾은 지 오래됐는데 찾지 못했다. 이 숲속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 그가 내 쪽으로 칼을 던졌다. 그는 오늘 반드시 나와 모의 전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내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다 나으면 그와 겨뤄볼게. 벨더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는 검은 방패검이야. 그래서 아주 안전해. 말하자마자 벨더가 내 쪽으로 화살처럼 뛰어왔다. 벨더가 빠르게 검을 휘둘렀어. 하지만 나는 쉽게 피할 수 있었어. 나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어. 벨드의 검은 내 눈에 너무 느리게 보여. 이 장면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 이 녀석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줄은 몰랐어.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벨드와 거리를 유지했고 땅에 떨어진 검을 집어들었어. 이 녀석이 이렇게 자학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조금 교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검을 짚는 동시에 벨드는 다시 돌진해왔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반격했다. 뜻밖에도 벨드의 검을 날려버렸다. 이것에 벨드는 매우 놀랐다. 아까 그 한 번은 분명 우연일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무딘 검으로 사람을 다치는 건 매우 안전하니까 말했지. 나는 검을 벨드의 몸에 내리쳤어. 하지만 설령 무딘 검이라도 나는 여전히 벨드의 어깨에 상처를 남겼어. 그는 겁에 질려 바로 무릎을 꿇었지.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상처를 손으로 막으며 이 모든 게 내 예상대로였어. 하지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멍해 있을 때 나는 다시 그의 입에 검을 내리쳤다. 이 한 방의 위력은 벨더의 몇 개의 이가 부러지게 했다. 벨더는 지금 이미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너는 왜 이렇게 강해졌어? 그 모습을 보고 벨더는 즉시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를 함께 때리라고 했다. 몇 명이 2.5초 만에 대책을 논의했다. 이 녀석이 갑자기 강해졌다. 우리 함께 가자. 뒤에서 기습하자. 잠시 후 몇 명이 나를 둘러싸게 되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희도 벨드처럼 당하고 싶니? 몇 명은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것 같아. 그 순간 나를 향해 달려들었어. 나는 웃으며 원래 너희를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는 쓸모없었어. 10분 후에는 몇 명이 내가 차분히 제압했어. 예전에는 이 녀석들이 정말 두려웠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시 돌아오니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은 살리아 검술 도장의 사람들이야. 내 추측이 맞았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도장에 가지 않았어. 이건 좀 어이없네. 너희 실력으로도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나 그 도장에서 내 실력을 별로 도움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 그 도장에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 도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추천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어. 벨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어. 그가 졌다는 사실이 그의 스승에게 알려졌다. 그렇다면 그녀의 스승이 반드시 그를 처벌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내가 가볍게 한 검이었다.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 검이 휘둘러진 후에 한 잎이 베르드의 눈앞에서 부러졌다. 그리고 베르드는 순간적으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도장은 이쪽 방향에 있어요. 지금 바로 데려다 줄게요. 그 후에 벨드는 내가 도장에 가려는 이유를 물었어요.
지금 내 실력으로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죠. 나는 도장에 학원에 추천 자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내가 가고 싶은 이유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학교라면 너의 실력으로는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나는 회상에 잠겼다. 이게 정말 충분하다면 나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턱없이 부족해. 세계 최강의 조합이라 해도 청산자의 한 방에는 적수도 안 돼. 그 신비한 힘을 썼던 그 순간조차 심판자가 진지해지면 나는 그에게 조금도 이기지 못했어요. 내가 심판자를 이기기 위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비록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 어둠의 힘을 통제했어요. 이것이 잠시 동안 가장 강한 검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때 나는 검성에게 배운 검술에 집중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검술처럼 동등한 조건에서 여러 검술을 수련할 수 있다면 내 실력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생의 어둠의 힘을 이용해 검신이 된 것은 결국 짧은 시간이었다. 내 자신의 검술 수준은 아직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는 추측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신일 거야. 크로노스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잠시 후 나는 도장에 도착했어. 그는 제 제자들의 행동에 매우 미안해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쫓아냈어. 그녀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나도 솔직하게 내 뜻을 밝혔다. 이곳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천천히 칼을 꺼냈어요. 그는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고 싶어 했지만 그 추천서를 쓰기 전에 내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그녀가 먼저 공격하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어요. 나도 전혀 사양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다. 단 3초 만에 우리는 연달아 10번이 넘는 라운드를 주고받았다. 관장의 마음속에 찡하는 소리가 났다. 이 녀석 뭔가 이상하다. 관장의 눈에는 내 나이에 치고는 검술이 꽤 실용적이었다. 마치 수많은 전투를 겪은 것처럼. 그래서 벨드가 전에 내가 진 것도 이해할 만하군. 왜냐하면 그들은 내 상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외에도 내 스타일 대부분이 자악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내 검법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혹시 누군가 그에게 검술을 가르쳐준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도착한 관주가 판단을 내렸다. 그것은 내 실력이 비록 거칠지만 검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다. 관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다. 내가 다듬어줄 차례다. 다음 순간 관주도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느꼈다. 끝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다. 그녀의 동기는 이미 내가 간파했음을 모른다. 나도 그녀의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순간 나는 힘을 모아 그녀의 손에서 검을 튕겨냈다. 이로 인해 관장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드러났다. 그 후에 관장이 몇 번이나 검을 휘둘러도 나는 가볍게 막아냈다. 관장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왜 내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지, 그리고 그의 보폭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는 원래 내 실력을 살짝 시험해보려 했지만 지금은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바로 그때 관장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녀는 이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때 나는 이미 검을 휘두르는 동작을 했다. 그리고 몸에는 그 신비로운 힘이 감돌고 있었다. 보아하니 무의식 중에 내 힘이 발휘된 것 같다. 관장이 나에게 돌진하는 순간 나는 검을 휘둘렀다. 그 순간 공기 중에 희미하게 검으로 베어낸 검은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관주는 이 수를 받아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순간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때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신비한 힘을 내질렀다. 몸이 매우 약해졌다. 관주는 기회를 노려내 허점을 잡았다. 이 일격으로 이 싸움을 끝내려 했다. 사실 그녀의 이전 불길한 예감은 진짜였다. 그저 그녀가 내 검의 공격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힘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관주가 검을 휘두른 후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의 검이 언제부턴가 부러졌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내가 아까 그 한 번에 그녀의 나무검을 이미 부러뜨렸어. 만약 그녀가 그때 돌진했다면 부러졌을 것은 그녀의 머리였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도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나는 또다시 전생의 그 신비한 힘을 사용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뇌가 마치 멈춘 것 같았어. 바로 관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 몸이 지금 이 힘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힘겹게 일어나 괜찮다고 말했다. 이 힘을 이 앞에 있는 여자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어쨌든 그녀도 내 눈에는 꽤 강해 보였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니 그만두는 게 좋겠어. 설령 내가 그녀에게 말해도 아마 그녀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 일은 내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방금 나는 조금 도취되어 있었어. 관주가 손에 쥔 검을 무척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의 검이 둔한 검에 잘리다니. 그리고 그는 내가 분명히 그걸 알아챘다고 확신했어.
그녀의 표정이 매우 엄숙했어. 나는 즉시 미친 척 바보인 척하기 시작했어. 어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니? 여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 상대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녀는 깊이 파고들기 귀찮아했다. 그 후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는 학원에 추천서를 원한다고 했지.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길 바란다. 관장은 정말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를 왕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왕립검술 아카데미에 추천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나를 그곳에 추천할 수 없다. 그녀의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매우 실망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맞다. 지금 내 실력으로는 그녀의 눈에 들어갈 수 없다. 현재의 나는 힘이 부족하다. 특히 검술의 정교함이 부족하다. 훨씬 뒤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관장이 말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세계연합학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매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은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원입니다. 수많은 강력한 인물들이 그 학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검성들이 나온 학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들이 날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이 점에 대해 관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너도 스스로 깨달았겠지요. 너의 몸은 검사가 되기에 전혀 자격이 부족해. 왕립 아카데미라면 아마 기술로 통과할 수 있었겠지만 세계연합 아카데미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 관장님조차도 내가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이런 기술을 익힌 걸 이해하지 못해.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괴물들이었다. 지금 내 몸으로는 경쟁할 자격조차 없다. 관장은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다. 시험까지는 9개월이 남았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저절로 설레기 시작했다. 설마 그녀가 나를 가르치려는 걸까?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관장이 고통을 각오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곧 나에게 지옥 수행을 시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옥 수행이 얼마나 끔찍한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였다. 그럼 앞으로 9개월 넘는 시간 동안 스승님 잘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전력을 다해 스승님의 검술을 배우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스승님의 수련 계획에 따라 매일 미친 듯이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 외에도 영양 보충도 잘 해야 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고기가 정말 많니? 좀 쓴 약초인 영지도 먹어야 해. 그래야 내 몸이 더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술이야. 스승님과 검술 수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 시간이 흘러 8개월이 지났어. 내 체력이 많이 강해졌어. 현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연합학원에 출발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스승님은 제가 낯선 곳에서 시험 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가서 그곳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스승님께서 충분한 돈도 준비해 주셨어요. 스승님께서 주신 여행비를 받았어요. 절대 스승님의 고심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할게요. 세계연합대학에 지원하러 가요. 스승님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시험에 합격하길 기도할게요. 그때 꼭 편지 한 통 보내주세요. 20일 넘는 시간 동안 드디어 세계연합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오는 건 처음입니다. 이제 곧 대학에서 시험 입장권을 배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응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는 사람은 대략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합격 인원수가 많이 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50명만 선발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1명만 선발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수백 명이기도 해. 어쨌든 매년 일정하지 않아서 금방 빨간 머리 여자가 나타났어. 그녀는 모두 앞에 섰지.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금부터 시험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응시자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지를 들어주세요. 다음 순간 여자의 손에서 손가락을 튕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튕긴 후 모든 사람을 감싸는 금빛 광채가 나타났다. 그 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손에 종이가 나타났다. 내 종이에는 응시자 번호 513이라고 적혀 있었다. 펜싱 수업. 여자의 목소리가 높은 단상에서 울려 퍼졌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종이를 보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번호 외에 수업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매년 항상 그렇습니다. 세계연합학원은 절대 여러분의 나이, 성별, 국적과 신분 또는 다른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이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시험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 이름을 물어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원한다면 심지어 가명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을 정말 놀라게 했어. 왜냐하면 나는 검술 수업에 등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 여성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수업을 배정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만약 누군가 잘못 배정되었다면 손을 들어달래. 그녀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할 거래.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아무도 믿지 않았어. 아마 수업 전에 이미 그들을 조사했을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마음 읽기 마법을 썼다고 추측하기도 했어. 어쨌든 외모만 보고 수업을 구별하는 건 믿지 않았어.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할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시험표에는 1년의 숫자가 표시되었어. 검술 수업은 첫날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첫날부터 내가 돌아가다니. 나는 원래 잠깐 쉬고 싶었는데 내 팔을 회복하고 싶었거든. 여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실기 시험입니다. 누구라도 늦으면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제 시간에 꼭 도착하세요. 그들은 개인이 시험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손이 자연스럽게 팔을 만졌어요. 좀 더 며칠만 더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건 식인귀와 식인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위기 순간에 다시 그 신비한 힘을 사용했어요. 한 번이 검으로 오우거 장군을 베었다. 그 후 나는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다.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시험 마지막 날에야 도착한 이유다. 내 팔은 그 전투에서 다쳤다. 특히 심각했다. 상처를 안고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곧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나는 경기장 시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쉰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야 해. 적어도 왼팔은 정상이고 오른팔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 이 시험을 치르는 데는 문제없을 거야. 그래서 경기의 순간에 나는 평가관의 허점을 빨리 찾아야 해. 그 후 재빨리 그를 쓰러뜨렸다. 그와 동시에 내 앞에 한 시험자가 시험관과 대치하고 있다. 그 시험관은 재빨리 몸을 굽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맹렬히 검을 휘둘러 그 강한 남자를 날려버렸다. 패배한 시험자는 무기를 회수하고 자리에서 떠났다. 내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망한 것 같아. 지금 내 팔 부상 정도로는 그 평가관을 단기간에 이길 수 없을 거야. 남자는 단지 시험 연습에서 검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것이 심사관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검이 남자의 눈에는 매우 느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까다로운 각도에서 공격하더라도 그는 쉽게 막아냈다. 바로 10분 전 심사관이 한 학생을 이긴 후 그가 고개를 돌려 나에게 외쳤다. 다음은 내 차례야. 지체하지 마. 나는 천천히 무대에 올라갔다. 마음속에 별로 자신이 없었다. 결국 내 오른손이 심하게 다쳤으니까 시험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먼저 공격해도 괜찮아. 전력을 다해 공격해 와도 괜찮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짝 힘주어 검자루를 쥐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전력을 다할 거야. 이게 내 유일한 기회니까. 다음 순간 내 모습이 갑자기 돌진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스승이 이전에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회상했다. 그는 검을 휘두르는 것은 단순히 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온몸에서 발생하는 힘을 팔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이제 나는 스승이 가르쳐준 방법을 시도해볼 준비가 되었다. 비록 내 오른팔이 힘을 쓸 수 없더라도 내가 다른 근육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면 괜찮다. 곧 나는 평가관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검을 휘둘렀다. 비록 선생님 말대로 했지만 여전히 평소처럼 싸울 수 없었다. 내 팔의 영향이 아직 너무 크다니. 팔 힘만으로 검을 휘두를 수 있다면 처음부터 누구도 몸을 단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선생님이 내 허점을 찾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렇게 쉽게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나는 갑자기 이상함을 발견했어. 왜 선생님의 검이 이렇게 느린 거지? 만약 심사관의 실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야. 그 반대로 말하면 내 속도가 빨라진 거야. 휙 하는 소리만 들렸어. 시험관이 검을 휘두르자 나는 가볍게 막아냈다. 나는 시험관과 스승의 실력 차이를 면밀히 판단했다. 그는 미친 듯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속도와 기술은 스승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그녀에게서 배운 검술을 위지한다면 팔 힘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시험관과 수십 초 동안 싸웠다. 공기 중에 계속해서 우리 칼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점 나는 내 속도가 심사관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의 속도는 내 속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심사관은 이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다. 표정마저도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기뻐졌어.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아. 나는 아직 그를 이길 기회가 있어.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녀는 내가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했어. 단지 한마디로 우리 둘의 검이 다시 부딪혔어. 이번에는 내가 우세했어. 나는 손목을 한번 휘둘러 평가관에 검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나의 반격 순간이었다. 지금의 나는 이 평가관을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었다. 비록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그를 이길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평가관의 속도도 매우 빨랐다. 그는 순식간에 검을 다시 뽑았다. 연속으로 10번이 넘는 반격을 펼쳤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의 모든 공격을 나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피할 수 있었다. 즉, 심사관의 검수를 내가 꿰뚫어 본 것이다. 다음 순간 내 왼손에 힘이 급격히 모였다. 나는 아무런 요란함 없이 심사관의 몸을 향해 한번 찔렀다. 아쉽게도 이 검이 그를 막아냈다. 이것도 나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줬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나는 그의 기술을 해석할 수 없다. 한 손으로 이기겠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는 것. 비록 상황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심사관의 동작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아마 지금이 내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심사관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걸려들었고 그때 나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나는 심사관의 곧 다가올 공격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절대로 방심할 수 없었다. 심사관은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다. 그는 이 한 검으로 경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희죽 웃었다. 드디어 내 허점을 잡았어. 네가 크게 휘두른 펀치를 날렸지. 이건 내가 반격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 후 내 몸은 구부러졌고 모든 힘을 발 아래에 집중했다. 그렇게 나는 힘을 주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다음 순간 나는 시험관의 뒤에 순간 이동했다. 지금보다 공격하기 쉬운 순간은 없다. 이번 기회는 거대한 예측의 타격보다 더 소중하다. 내가 그와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내가 그의 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구할 수 없다. 시험관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나도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어. 이 경기를 끝내자. 그러던 찰나 내가 칼을 뽑으려던 바로 그 순간 경기장 한구석에서 멈춰달라는 외침이 들렸어. 나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어. 칼을 그의 등 뒤에 세웠지. 나는 위아한 표정으로 위를 바라봤어. 지금 당장 내가 이겼다고 발표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평가관을 이기지 않았어요. 위에서 누군가 시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대결의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이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어요. 저는 그와 대결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실전 시간이 3분밖에 없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저를 무척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려야 할 것 같다. 마음속의 억울함이 최고조에 달했다. 손에 쥔 검을 꽉 쥐다가 놓았다가 다시 꽉 쥐었다. 그 후 나는 경기장을 떠났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팔이 다치지 않았다면 금방 그를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일들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 팔은 내년에야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곧 일주일이 지나갔다. 이 학원 안에서 6명이 큰 원탁에 앉아 회의를 논의하고 있다. 그중 한 노인이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어 보이며 말한다. 이 후보자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시험을 마쳤으니 조언을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두 선생님은 모두 피곤하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이 공동 관찰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효율이 상당히 낮군요. 내년에는 우리가 일을 분담해야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바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단지 자신만 편하려고 천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때 노인은 천천히 팔을 내밀었다. 분노 섞인 목소리로 내가 묻는 건 너희가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시험 제도가 아니라 왔다. 다크 소드맨 기환.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맞이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손을 펼쳤다. 이전에 있던 모든 수험생들의 영상이 이 방 안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뛰어난 모습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질에 따라 실력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것은 검술 수업입니다. 시험관을 이긴 몇 명을 제외하고 후보자 번호 5번, Z17, 그리고 753 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 멘토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합류해도 그들도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만두는 게 낫겠다. 방 안은 적막했다. 그 노인은 여전히 영상을 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럼 검술 수업 합격자는 이미 확정되었네. 여러분, 추가할 말 있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 513번 수험생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노인의 눈빛이 살짝 멈췄다. 설마 513번 수험생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리엘 교수였다. 내 질문에 대답해라. 너희는 513번 수험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모든 멘토들이 시선을 513번에게 고정시켰다. 한 명의 멘토가 비웃었다. 이 아이의 실력이 보통인 것 같군. 게다가 왼손잡이야. 그때 그는 이쪽 경기에 주목했다. 확실히 그가 이길 것 같아. 하지만 그가 만약 함정을 설정해야만 시험관을 이길 수 있다면 그에게는 상황이 매우 어려울 거야. 그의 기술은 꽤 좋다.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멘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압당했다고 느꼈다. 전투 과정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이 아이가 이 학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모두 영상 재생을 중단했다. 부적합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리엘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하지만 다시 닫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꽃이 만개한 상태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모두가 이렇게 맹목적이라면 모두 함께 관찰하는 것은 정말 낭비일지도 모른다. 이 보물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 같다. 시간은 금방 다음 날로 흘러갔다. 모두 광장 중앙에 모였다. 내 후보 번호는 513이다. 이 시험지가 불타오르면 합격을 의미한다. 곧 큰 방송이 울려 퍼졌다. 검술 수강생 합격자 명단이 곧 발표됩니다. 6명의 후보자가 합격했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긴장된다. 이제 시작됩니다. 방송이 울리자마자 두 사람의 시험지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후보번호 5번이었고 그리고 후보번호 217번이었어요. 그 후에는 후보번호 432번과 615번이 그리고 후보번호 753번과 925번이 이상입니다. 모두 끝났어요. 6명의 후보자가 검술 수업에 합격했어요. 나는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시험지가 불타지 않았거든요. 내가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합격자는 오늘 안에 다리를 건너 등록 절차를 마치세요. 합격한 사람들은 하하 웃어요. 내 슬픔과는 전혀 반대죠. 마음이 매우 아프다. 스승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왕립 아카데미에 가서 배워야 하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있을 때 방송의 다음 말이 우리를 방해했다. 다음은 신이 눈 특별 전형입니다. 다음 순간 내 시험지가 푸른 빛을 발했어. 수험번호 513번이 합격했어. 내 얼굴에 믿기 힘든 표정이 떠올랐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좀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올해는 신이 눈 특별 합격이 나올 줄은 몰랐어. 내 마음의 충격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어. 혹시 내가 이미 합격한 건 아닐까? 누군가 비웃으며 웃었다. 또 신이 눈 특별 모집이군. 오랜만이네. 이 신이 눈이 특별한 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야기야. 신이 눈 특별 모집이라니. 그들이 내 표정을 보고 매우 깔보는 것 같았어. 그건 결국 뒷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세계연합학원도 정말 타락했구나. 이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놀랐다. 신이 눈 특별 초대가 사실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니. 나는 순간 내 스승이 생각났다. 내 뒤에는 분명히 연줄이 없을 것이다. 스승의 인맥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세계연합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방금 나를 조롱했던 사람은 한 노인에게 방해받았다. 내가 말했어. 너희 둘에게 신이 눈 특별 채용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신이 눈 특별 채용은 100년 동안 수많은 영웅이 탄생한 영광의 범주야. 너희 몇 명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하하 웃는다. 그 늙은이들은 정말 신이 눈 특별 채용을 편애하네. 그들도 과거에만 화려했잖아. 그들도 신이 눈 특별 채용을 모르는 건 아니야. 최근 몇 년간 신이 눈으로 특별 채용된 사람들에는 에이미 화이트벨라가 포함된다. 올브라이트, 릭 밀러, 그리고 제이콥 룸필드. 이 사람들은 모두 신이 눈 특별 채용자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 현역 수험생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이 눈 특별 모집로는 하나의 농담이 되어버렸어. 특혜를 받은 에이미 화이트. 그녀는 전생의 검신 같은 인물이었어. 그들이 말하는 벨라 올브라이트. 그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야. 그 세 사람은 청산자를 처치하는 주력군이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 역시 특별 모집생이었네. 이 생각에 나는 저절로 침을 삼켰다. 즉, 이제 내 이름도 그들과 나란히 하게 된 건가. 방송에서 입학을 알렸다. 식전이 30분 후에 시작된다. 이미 옷을 갈아입은 학생들은 주 건물 앞 광장에 모여라. 그때 나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기다렸어요. 아무도 우리를 맞이하러 오지 않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장소를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곧 한 명의 멘토가 급히 우리 앞에 달려왔어요. 매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아직 장소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그 후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조금 뒤로 물러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계단을 이 위치에 놓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10m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닥에서 금색 마법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매우 위아해했어요. 이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는 천천히 손을 바닥에 대는 것뿐이었다. 순간 금빛의 마법이 바닥에서 끊임없이 퍼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이 광장 안에서도
금빛 마법진이 빛나기 시작했고 금빛 계단이 솟아올랐다. 내부의 장면과 연결되었다. 모두가 이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이 마법의 강도는 정말로 강렬하다. 이게 바로 세계연합원의 마법 선생님인가. 눈 깜짝할 사이에 금빛의 계단이 건물 양쪽에 떠올랐다.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감탄의 표정이 떠올랐다. 이 마법 선생님은 헐헐 웃었다. 계단을 올라가서 좋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왔다 왔다. 어둠의 검사의 최신화가 왔다. 개학 첫날 학교의 천재에게 타겟이 되다니. 너 같은 특례 입학생은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 빨리 나가. 방금 전에 마법 선생님이 만든 천국의 사다리 이후에 그냥 올라가서 아무 자리나 앉자. 모두가 방금 그 대형 마법 순간이동 배치에 감탄하고 있어. 나도 자리를 고르지 않았어. 그냥 빈자리 찾아 앉았을 뿐이야. 그들이 학교 건물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입학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 사치스러운 이동 마법 사용 방식이야. 하지만 어쨌든 드디어 세계연합학원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틀 동안 본 선생님들의 실력을 보니 이 학원의 강함에 감탄하게 된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의문을 품었다. 이 자릿수가 좀 많은 거 아니냐고. 만약 학생을 30명만 뽑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리가 필요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이 희죽 웃었다. 너는 이거조차 모르는 거야. 그의 질문에 대해 그 사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는 검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또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여자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게. 세계연합학원은 이름 그대로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최고 학생들이 모였다. 그래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시험과 선발을 하고 있다. 그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하늘을 봐라. 저 사람들은 이미 온 게 아니냐. 그리고 다음 순간 방금 그 검술을 배우던 학생이 눈빛에서 충격을 드러냈다. 하늘 위에는 많은 비행선이 떠 있었다. 그리고 몇몇 마수도 있었다. 그 학생은 놀라서 바로 일어섰다. 이건 정말 과장된 상황이다. 나도 비행선 아래에 작은 보트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스트라토 비행선이다. 나는 예전에 그것에 올라갔었다. 그때 나는 청산 진압 소대의 일원이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선 중 하나라고 한다. 그들은 단지 입학을 위해서였다. 식사를 위해서 그들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연합대학의 스타일에 잘 맞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위험이 있다. 비행선이 지면에 착륙한 후 많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세계 각지에서 온 것이다. 그때 한 손이 강단에 놓였다. 모두가 이미 모인 것 같다. 그럼 입학식이 지금 시작된다. 금방 30분의 연설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 나는 졸리기 시작했다. 나는 세계연합대학의 학생이라도 입학식도 평범한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내 옆에 있던 학생이 일어섰어요. 이어서 각 과목의 대표 학생이 인사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오나트입니다. 검술 과목 대표 학생. 그의 모습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모두가 놀랐어요. 혹시 그가 바로 그 사람인가요? 입학시험에서 순간적으로 시험관을 이긴 사람인가요? 그리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검술에서 어떤 교수와도 견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이오나트 아피아스입니다. 진정한 검술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친구 정말 멋져 보이네요. 하지만 전생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업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레오는 먼저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 후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그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답을 얻은 후 그는 발언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의 첫 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저는 학원에 한 가지 불만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정식 절차로 입학한 학생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학원에 합격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졸업할 때 우리가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인재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모두 이 발언에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이 발언은 너무 진부하거든요. 전혀 흥미를 끌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불만에 더 관심이 가요. 관중석에서 환호 소리가 없지만 레오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높은 목표를 품고 함께 나아가다. 세계연합대학의 학생으로서. 그러더니 그의 시선이 돌변한다. 뒤를 응시하는 아리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 말이 맞지. 저기 앉아있는 신이 눈 아리엘 교수. 아리엘 교수는 분명히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줄은 몰랐다. 이 꼬마 녀석은 정말 겁도 없이 나왔구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다. 비록 그들이 당신만큼 강하지는 않을지라도 하지만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리엘은 약간 화가 났다. 왜 나에게 이 질문을 하니? 내 신이 눈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레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리엘 교수의 질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식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레온이 말하는 것은 아리엘 교수가 뒷문으로 밀어넣은 그 학생이다. 즉
너의 신이 눈 특별 모집 명단이다. 레온의 말을 듣고 아리엘 교수는 화내지 않고 웃었다. 이 녀석 정말 죽을 각오는 되어 있나 보군. 그가 과대망상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네. 곧이어 레온이 크게 손짓하며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 특별 전형 학생 나와라. 즉시 제복을 반납하고 학원을 떠나라. 너는 여기에 설 자격이 전혀 없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 우리 쪽 30명 빼고는 나를 본 적이 없는 수백 명의 학생들은 레온이 말한 특수학생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싶어 했어. 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만큼 바보 같지 않지. 그런데 레온의 이 적대감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다행히 레옹은 내 모습을 모른다. 정말 아슬아슬하네. 아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휘말리지 않았을 거야. 아리엘이 하하 웃었다. 올해 신입생들이 꽤 활발하네. 이 말을 듣고 라이 양은 마음이 조금 화가 났다. 교수, 방금 말한 건 진심이었어. 이제 후문으로 학생 뽑지 마. 다음 순간 아리엘의 모습이 레온의 뒤에 나타났어. 가볍게 말하길. 네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더 강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깜짝 놀랐어. 레온은 검술의 수석이거든. 아리엘 교수님이 그 특별 전형 학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다니. 레이온도 매우 놀랐다. 교수님, 농담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그 특별 전형 학생보다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강한 레이온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아리엘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연히 제가 그 학생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 아리엘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레온의 그런 태도를 좋아했다. 그럼 내기 한 판 어때? 이번에는 레온이 위하여했다. 뭘 내기하자는 거야? 그냥 그 녀석을 불러서 나랑 1대1로 붙게 하면 되잖아. 내가 지면 나는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예의상 그가 내기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리엘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내기는 내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학 자격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나와 레온은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리엘 교수는 정말 대담하구나. 하지만 나는 아리엘이 좀 너무 무모하다고 느꼈다. 지금 내 팔이 다쳐서 그와 싸울 수가 없다. 아리엘은 그걸 못 본 걸까? 레온이 자신의 질문을 던졌다. 너는 나를 그 특별 전형 학생과 맞붙게 하려는 거냐? 하지만 아리엘은 자신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결국 그가 전력을 다한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학교의 교육자로서 나는 절대 학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레온의 입가에 핏줄이 드러났다. 아리엘 교수의 말에 화가 난 것이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도전하겠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해도 내기 시작했어. 아리엘 교수님이 나 때문에 교직 생활을 걸고 내기했어. 그리고 상대방과 영혼 계약까지 맺었어. 내기는 누가 먼저 식인 마왕 장군을 처치하느냐였어. 이게 좀 의심스럽네. 아리엘 교수님이 일부러 식인 마왕 장군을 선택한 걸까? 혹시 내가 이미 한 마리를 처치한 걸 알고 있던 걸까? 바로 방금 전에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레옹은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리엘은 진지했다. 그래서 우리는 괴물을 걸기로 하자. 그게 더 안전할 거야. 게다가 아리엘은 레옹이 괴물 상대에 능숙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레옹의 입꼬리가 움찔했다. 내 소식이 꽤 빠르구나. 그럼 내기는 구체적으로 뭐야? 아리엘이 아주 간단한 요구를 했어. 그가 지정한 몬스터를 죽이면 되는 거야. 이번 경기는 몇 라운드로 나뉘어 있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목표 몬스터가 더 강해져. 어느 쪽이 먼저 자신의 몬스터를 이기지 못하면 진 거야. 그가 지면 나는 교수직을 사임할 거야. 그리고 모든 특별 입학생들은 퇴학당할 거야. 나는 한숨을 내쉰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프네. 나는 그저 검술을 잘 연습하고 싶었을 뿐인데 만약 레온이 진다면 그건 아리엘이 말한 대로 해야 할 거야. 아리엘은 레온 앞에 도도하게 나타났다. 너는 그냥 감히 응답할 수 있는지 말해봐. 비록 레온은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지만 그는 목표 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레온에게는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맹목적인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는 어떤 상대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그는 이상한 함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아리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 후 그녀는 생각하는 듯 잠시 고민했다. 그럼 너희 첫 번째 목표로 식인마 장군은 어때?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운 몬스터도 설정해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무대 아래 모든 학생들이 들끓었다. 이 식인마 장군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가 하필 식인종 장군을 선택하다니. 정말로 레온이 말한 것처럼 속임수가 있는 건가? 레온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다. 아미르 선생님, 저는 당신을 매우 존경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레온이 분노하며 말했다. 오우거 장군이라니. 그건 혼자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괴물이 아니야. 이에 아리엘이 말했다. 물론 그가 당장 오우거 장군을 죽이러 가라는 건 아니야. 시간 프레임을 정확히 1년으로 설정할 거야.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하지만 레온은 여전히 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누군가가 단 1년 만에
훈련 후 제한급 몬스터를 혼자서 쓰러뜨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냥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좋아.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리엘 교수의 말을 듣고 내 입이 살짝 벌어졌고 그 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드디어 아리엘 교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한편 자신이 이미 함정에 빠진 줄 모르는 레오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너는 일부러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괴물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명확한 승자가 없는 방식으로 이 전투를 끝내려는 거지. 그런 건 나는 동의하지 않아. 레온의 반박을 듣고 아리엘은 천천히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 그렇다면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하자. 만약 무승부라면 그럼 네가 이긴 걸로 치자. 라이온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즉 그 놈이 식인귀 장군을 이기지 못하면 아리엘 교수는 자동으로 해고되는 거다. 그리고 모든 특수학생들은 퇴학당할 거야. 아리엘은 레온을 흥미롭게 쳐다봤어. 이 조건 어때 생각해? 레온은 아들이 분명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 경기의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그는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어. 아리엘 교수는 웃으며 돌아섰어. 내가 봤을 때 너는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그렇게 정합시다. 레오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미 약해졌거나 유사한 상황의 식인귀 장군은 아니겠죠. 아디아는 물론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아무렇게나 흔들렸다. 그녀의 반지 위에 보라색 마력이 응집되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응집하고 있다. 한 개의 깃털 만년필이 계속해서 공중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그려내고 있다. 곧 계약서가 작성되어 라이온의 앞에 놓였다. 세부사항은 아리엘 교수님이 마법 계약서에 모두 적어두었다. 라이온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이제 서명할 수 있어요. 레오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건 전혀 문제없어요. 그는 펜을 집어들고 노트에 이름을 썼어요. 이 경기에 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서명을 마친 후 레오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리엘에게 질문했어요. 너 정말 그 애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리엘은 모르겠다고 했다. 그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수련하느냐에 달려있어.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아리엘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다른 멘토들은 그녀가 분명 미쳤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리엘이 아마도 내기를 하려는 핑계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래서 은퇴했다. 자리에 앉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꽤 심심해 보였다. 하지만 아리엘이 시간을 1년으로 조정하자고 했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설마 내가 입학하기 전 이겼던 것도 포함된 걸까? 바로 그때 아리엘과 눈이 마주쳤다. 이것이 내 마음을 갑자기 떨리게 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대략 맞췄다. 그래서 이 내기는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판이었다. 아리엘이 내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눈빛에는 무척 장난기가 가득했다. 그가 정말 음흉하다는 걸 몰랐다.